네, 강의가 시작하겠습니다. 경호스님은 사실 약초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방면에 등한데 그것은 이미 피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경호선사가 집중적으로 자신의 피부병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약초꾼이 된 거고 박사가 된 거예요. 그것을 치료하려고 6, 7년간을 허비했다고 보낸 서간이 있다. 경호는 이곳에서 동네 청년 정복동과 김명배 그리고 최재일이구나. 에이씨, 맨날 잊어버려야겠다. 정복동이 김명배 최재일 이거 다 실존 인물들이에요. 정복동은 정정근 어르신이고 최재일이 아마 최재일에게 가르쳤나? 그 저기를 김명배에게 가르쳤나? 제일 똑똑해 똘똘해 보이는 사람 하나에다가 그 약초를 가르쳐요. 그래서 한의사로 만들죠. 보자. 경호는 이곳에서 동네 청년 정복동과 김영배 그리고 최재일이라는 동네 학동들 3명에게 서당목에서 몇 년간 글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혜가 있어 보이는 김영배에게 있구나. 김영배에게 한학을 가르쳤죠. 한약을. 그래서 경호는 작정하고 의원을 한 명 양성시켰던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외딴 섬이라 만약에 외딴 섬에서 병이 나면은 꼼짝 못해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배가 하루에 한 번 오든지 이틀에 한 번 오는지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배가 하루에 한 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꼼짝 못하죠. 그래서 이곳 섬주민들의 의원이 되어 섬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그리하여 이 비안도섬에서 병에 걸린 섬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산의사로서 김영배를 경호선사가 작정하고 길러내죠. 작정하고 키웠다. 그리하여 경호는 김영배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다음부터는 병든 환자를 치료해주고 처방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놨죠. 이날 날부터 경호는 이것을 드나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삼수갑산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못 들으시죠. 마을 사람들은 약초꾼 경호를 기다렸지만 경호는 더 이상 오지 않았더라.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로 이거 비안도로 스며들어와 8년을 보냈지만 이제 경호는 더 이상 이곳 비안도로 오지 않았어요. 1895년에 들었죠. 삼수갑산으로 원암의 길을 떠났던 것이었으니 경호가 떠난 후 비안도 사람들은 요식한 중 선생 경호가 나타나지 않자 그 서원함을 감출 길이 없었더라. 어느 날 이곳 섬에 사는 정정근이는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중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3명이 모이기만 하면은 맨날 스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그 전설적인 의인이 여기에 다녀갔더라 해가지고 늘 얘기를 했는데 이 정정근 저번에 통화했던 정정근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 병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중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됐대. 식중독으로. 그것은 자신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당신 아버지가 그 의원에게 그 의원 누구 김영배에게 식중독이 나서 다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이 아이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중한테 배운 대로 한번 극약 처방을 써봐라. 만약에 너에게 절대 내가 책임은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김영배에게 한 거죠. 그래서 죽어도 나는 너한테 책임 안 묻으니까 우리 아들을 기왕 죽는 거 그냥 그 중한테 배운 대로 한번 극약 처방을 써봐라 해가지고 김영배가 그 극약 처방을 썼답니다. 그 김영배는 중한테 배운 대로 약을 써서 당신이 살아났어요. 누가? 정정근이. 이건 정정근 선생님이 그 어르신이 나한테 해준 말 그대로예요. 좋아서 눈물 흘리려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밤에 막 전화해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해. 다녀갔는데 너무나 그 생각이 많이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오라고 자기가 다 뭐 해준다고 막 그러더라고.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고 말했다. 이 정정근 어르신은 감개무량해 마음이 싱숭생숭. 그 어르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그중 이야기를 하는 게 신기하다. 당신 아버지 친구 삼총사가 모이기만 하면 이 중 이야기를 했대. 김영배, 정정근, 최재일 이렇게.
어찌된 일인지 언젠가는 한번 가더니 그다음부터 안 와서 죽었는가 했다고 말해서 마을 사람들은 중이 나타나지 않으며 몹시 서운했던 것이다. 마을 앞 포구는 갯벌이 있어서 썰물 때는 어부들이 그 어낭을 손실하는 모습이 눈에 종종 뜨게 되다. 해변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실화를 바탕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곳의 주업은 김양식이요. 비안도가. 배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김양식 우두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오늘 또 어들의 힘찬 물질은 삶의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다. 어부들은 배에서 대나무와 그물을 분리하고 팔에 엉켜있는 그물을 손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비안도 근해에서는 멸치도 잡혀요. 오징어도 잡히고 전복도 잡히고 해삼도 잡히고 등이 많이 잡히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고 보니 비안도 가고 싶네. 이곳 비안도는 간만에 차이가 심하고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 수산물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비안도 멸치와 김 그리고 바지락과 굴이 맛이 좋아 유명세를 타고 있더라. 비안도에 멸치와 김이 맛있어요. 그리고 비안도는 날씨가 온화하여 약초들이 잘 자라고 특히 특이한 약초도 많이 있어서 그 비안도는 특이한 약초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임금님 진상품이 많이 있고 또 남방에 임금님 진상품을 바치는 남방 북한계선이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뭐 좋은 약초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경호선사가 거기서 약초를 많이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임금님 진상품으로 남방 한계선으로서 이 비안도만의 특색이 있었더라. 그러한 사실을 이제 경원선사가 이제 전봉준 그 사형 당하고는 막 쫓기듯이 이 성석사의 안내로 비안도로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좋은 약초가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경원선사가 여기서 약초꾼으로서 그 의원을 길러내는 그런 거죠. 경원은 이 비안도가 약초가 풍부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왔기 때문에 경원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동네 사람들에게 약초꾼으로 소개하고 신분을 속이고 있었는데 실제로도 경원은 이곳에서 문둥이로부터 얻은 자신의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비안도에서 약초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곳 비안도는 참으로 귀한 약초가 많이 자라고 있구나. 실제로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근데 그 앞에 이미 전봉준이 살아있을 때 그 전봉준의 그 휘하의 진씨라는 사람의 소유로 마른 꽃이 피는 곳에서 교선사가 6, 7년간 이미 소비했다고 그랬죠. 그 피부병을 치료하려고. 근데 못 고쳤어요. 비안도 와서도 못 고쳤어. 삼수갑산 가서도 못 고쳤어요. 죽는 날까지 그냥 이 피부병을 떠안고 가요. 이곳 비안도가 약초 재배지 상한선으로 나라에서도 이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죄인을 이것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약초하라고 그랬나 보지. 어쨌든 비안도는 유배지예요. 약초를 기르도록 그렇구만. 거기서 약초를 기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곳에 노비봉이 있었어요. 노비봉, 북노비봉, 남노비봉. 경원사가 살았던 곳은 북노비봉. 섬은 3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더라. 북노비봉, 남봉산, 중산.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얕아요. 중산이. 북봉, 남봉, 중산으로 불리는 봉우리가 그것이다. 오른쪽에 위치한 북봉이 오른쪽에 위치한 것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길게. 오른쪽이 북봉, 남봉, 중봉 이렇게 되어 있죠. 중산은 오른쪽에 위치한 북봉이 반대편은 남봉보다는 조금 높아. 날개 중앙 부분처럼 보이고 풍수적으로 보면 또 경사가 풍수지리에 등하잖아요. 풍수지리라고 보면 이 북봉이 날개 한가운데를 이렇게 감싸주는 것처럼 솟아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터만 남았지만 옛날 이곳 산중앙에는 경어가 털을 닦아놓은 흔적으로 추수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절터 부근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절골샘. 이것은 경어가 풍수를 보고 직접 땅을 파서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서 비안도의 맥을 유지시키는 보물섬을 만들어 두었으니 섬 주민들은 마치 경어를 신이한 사람으로서 이상한 사람이었더라. 누구더라 해서 전설 따라 삼천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 절에 빈대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자 스님이 절을 떠나 육지로 가버렸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전설로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경허선사가 거기를 안 간 이유는 비인대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 경허선사가 비인대의 신이야? 천장 안에서 그냥 이 벼룩 빈대 다 했는데 뭐까지 게 그게 아니고 삼수갑산으로 가시는 바람에 못 오신 거예요. 절은 오랜 동안 방치되다가 그만 허물어지고 말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경허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이 경허를 기다리다 지쳐버렸어요. 이때 경허는 남쪽 범어사에서 오성을 주지의 조청으로 범어사 선원의 조실로 데려가는 바람에 또한 그것도 있고 7년간을 살짝 드나들다가 마지막에 못 온 거는 이제 삼수갑산 때문에 못 온 거죠. 영원함의 선풍 진작을 위한 경허의 바쁜 행보로 그 뒤에 비안도로 가는 일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비안도 왼쪽의 남봉은 기러기의 오른쪽 날개에 해당하는데 약간 기운도 솟아있기에 변산반도를 향해 나는 것 같은 모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용굴이 있더라. 거기는 용굴. 용이 기러기의 날개 품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비안도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얘기. 하여튼 비안도도 여러 가지 이름들. 용이 기러기 날개 품속에서 자라고 있대요. 기러기 날개 품속. 그래서 거기가 용굴이 있고 용에 대한 전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안도. 경허선사는 구름이 뚝 떨어져서 기러기가 평지에 평산화간이라고 하잖아요. 평산화간이 뭐예요? 그 명사심리에 기러기가 사뿐히 내려앉는 것을 우리가 평산화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경사는 또 구름이 내려앉는 거고 그렇게 알았고 여기는 또 뭐래요? 기러기 날개 밑에 용이 자라고 있어서 비안도다 이런 얘기지. 굴의 길이는 10m대 별로 길지 않아요. 전망대로 보이는 중산은 기러기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몸통 부분에는 동백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이곳에서 영신당을 지어놓고 당제를 모셔왔어요. 그 조그마한 비안도에 별게 다 있더라고. 당제가 있어요. 영신당은 언제 지어진지 알 수 없으나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있었을 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더라. 영신당을 모시는 것은 마을의 재앙을 몰아내고 안위와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있어요. 영신당에 가보니까 저도 거기 둘레길을 다 돌았죠. 걸어서. 그리고 이제 그 자갈길도 있어요. 밑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 서당목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갈에 몽골대 이름이 있어. 또 그것도. 아이고. 비안도는 이 중산 아래 마을이 집중적으로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최근 비안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하루에 2번씩 밀리고 쏠리는 바닷물은 초보골목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켜켜이 짓고 갯벌을 파헤쳐졌고 갯벌 속에서 잠자고 있던 옛날 배들과 청자들이 어부들의 그물에 걸려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비안도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신안 앞바다처럼 이제 그 밑에 배가 가다가 옛날에 고려청자 싣고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거기서 걸려 나오기 시작한 게 그게 바로 비안도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절이 아주 이력이 많아요. 응? 그래가지고 한동안 주목을 받았었는데 나는 뭐 이 경허선사 이거 서간문에서 나오는 거 알기 전까지는 비안도가 어디 있는지도 관심도 없었고 몰랐어요. 800년 동안 갯벌에 잠들어 있던 고려청자는 마른 물살에 씻겨나간 골증에 주로 배당되고 있었어.
새만금 간축공사 하다가 그 새만금도 제가 말했죠. 이서구 경호선사와 관계가 있어요. 이서구가 경호선사 후신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경호선사가 이서구의 후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서구가 새만금을 예언했죠. 앞으로 100년, 200년, 몇백 년 후에 이 바닷물이 높아질 것이다. 5, 6cm. 진짜로 5, 6cm 높아져가지고 새만금 방조제가 생겼잖아요. 좀 소름 돋더라고, 그지? 그 또 유명한 이서구가 그거 뭐지? 그거 고창 선운사 마애불 배꼽 그 배꼽 뚜껑을 열으면은 이서구 개탁이라고 써있대잖아요. 이서구만 열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다 손아중이 열어가지고 쫄망했잖아. 폭망. 800년 동안 햇볕에 잠들어 있던 구려청자는 빠른 물살에 쉽게 나간 골증이 졸업이던 새만금 간축공사는 개발과 환경보전으로 중단과 공사제 등에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됐죠. 지금 새만금이 있어요. 그 새만금 옆에 가력도항이 있고 가력도항에서 그 비안도로 가는 배가 5분 보여요. 가력도항에 가면은 비안도가 보이죠. 소중한 해양분의 야산이 영원히 사라졌을지 모를 일인데 새만금 사오분에 많은 좋은 선물이 생겼죠. 새만금 아니었으면은 이 800년 동안 있던 청자를 못 찾았을 텐데 도자기의 고장인 강진에서 땀을 흘려 구워낸 귀한 그릇들을 돛담배다 싣고 개경의 관청과 귀족들에게 다 품마리고 가다가 서해의 험한 바다에서 침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고물을 건졌어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중국으로 항해했던 사람들은 안타깝게 불교의 객이 되었다 이런 얘기요. 왜? 다 이제 중국으로 팔로 가잖아요. 도자기를. 고향에 남아서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는 아낙네들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이 바닷가에는 소문이 나기를 비안도 해변가에는 해녀 저녁 질리기면은 도자기 부딪히는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그 도자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더라. 이거 비안도는 고려말부터 귀향지. 근데 조선 중기부터는 이제 어업이 이렇게 생업으로 살면서 집단 촌락이 형성되고 그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노비들의 그 귀향지는 아니에요. 본래 전라남도 지도군 고군산면 소속이었으나 1914년 행정개혁 개편으로 옥구군으로 대대작가 그랬다가 다시 옥구군과 군산시가 통합되면서 이것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가 된 거예요. 옥도면 비안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비안도리. 가서 딱 비안도 올라가면 거기에 큰 무슨 돌 같은 데 써 있어요. 비안도리라고.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산성 태적 압류가 있고 변산반도 서쪽과 같은 해양과 같은 단사구조다 이런 말이에요. 변산반도가 가깝죠. 부안이니까. 북쪽에 노비봉이 있어. 191m. 말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높지는 않은데 엄청 험하다는 거. 그게 문제더라고요. 부작용이에요. 이것은 노비들이 죄를 짓고 귀향한 것으로 그 억울한 하늘을 바랄 수가 없었겠죠. 노비들이 죄를 지으면 또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냥 이 양반 노모 새끼들이 전부 다 그냥 노비들을 잡들이 해가지고 귀향 보내고 그랬으니 그 한이 많이 서려 있어 안 서렸죠. 한이 많이 서려 있겠죠. 그 억울한 하는 일을 다 말할 수가 없었으리라. 동쪽 해안에는 간석지가 발달하였고 서쪽 해안에는 파도의 대적작용으로 평탄면을 이룬 파적대가 형성되어 있더라. 이서구다 온다. 이서구는 1754년 1825년 그는 전라도의 40대 초반과 60대 후반에 걸쳐서 전라감사를 2번이나 한대요. 얼마나 똑똑했으면 전라감사를 2번 했겠어요. 오마이갓. 이서구에 대한 전설이 엄청 많더라고. 전라감사를 2번이나 부임했던 인물이었으니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수많은 전라감사가 다녀갔지만 이 이서구만큼 흥미진진한 예언을 남긴 인물은 없답니다. 유명한 이서구. 왜? 이서구가 또 왜 유명하냐면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이서구가 경화선사 후신이라서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서구가 그 경화선사 고향 봉동면 원고암리 거북바위 거기에 와서 생강을 심어놓고 갔대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창생들을 위한 생약이다. 하늘에서 내린 생약이다 해가지고 그 봉동이 생강이잖아요. 생강이 그 중에서 원시배지가 어딘가를 또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거북바위 옆이야. 그러니까 경화선사 땅이에요.
경호선사 아버지 땅. 거기다가 이석호가 심어놓고 갔다고 하니까 이석호가 경호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요. 경호선사의 땅에다가 심어놓고 갔어요. 원시배지가 생강이. 이석호만큼 흥미진진한 예언을 남긴 인물은 없더라. 이거 비안도 앞바다의 새만금도 이석호가 남긴 예언이 있어요. 그랬죠 아까? 수저 30장이요 지고 30장이다. 아래로 30장이 이고 땅으로는 30장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변사는 앞바다 쪽에 바닷물이 30장 밑으로 내려가고 변사는 해저의 땅이 30장 위로 올라온다. 해저 땅이 30장 위로 올라온다니까 새만금이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30장이면 대략 9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만금 방조제가 그 바닷물을 1m 올린 거래요. 1m가 아니라 90m. 90m니까 100m죠. 100m로 땅을 올려놔서 그 새만금 방조제가 생긴 거예요. 바닷물이 90m 내려가고 땅이 90m로 올라온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결국 방조제라는 지각 변동을 의미했더라 이런 얘기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서해안이 결국 융기하면서 상당 부분이 육지가 된다는 예언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서해안이 육지가 돼갖고 방조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새만금 방조제가 건설됐더라. 대아저수지를 품은 동성상 일대는 그 저수지 이름이 대아저수지랍니다. 풍수지리상 목마른 말이 물을 먹는 모습, 목마른 말이 물을 먹는 모습에 갈마음수열이라고 합니다. 목마른 말이 물을 먹는 모습. 거기가 방조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은 전부 다 음으로 양으로 전부 다 이런 풍수지리가 있어요. 이서구가 예언하기를 장차 수만 예물이 가득 찰 것이다. 는 예언대로 1920년 동상저수지가 그대로 축제되면서 음수리와 수만리는 말 그대로 마을에 물이 가득 찼더라. 또한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 오마이갓 하면 단연 생강이다. 이서구가 봉동에 와서 봉실산이 뭐랬죠 그때? 봉황이 열매를 맺는 그 산이 봉실산이랬죠. 그 전라도 경호선사 고향마을에 있는 산이에요. 봉실산과 봉동의 들판을 보고 이 산 아래에서 만인이 살 곳이 여기서는 만인이 살 곳이며 만인의 은덕을 베풀 곳이고 만인을 구제할 약초가 자라게 될 것이다. 오마이갓. 경호선사의 그 고향 마을이 원래 그렇게 평화로워요. 굉장히 평화롭고 만인의 은덕을 베풀 것이고 만인이 살 것이고 만인을 구제할 약초가 날 것이다. 해서 그 약초를 이서구가 심어줬는데 그게 생강이었답니다. 이라고 예언했는데 이후 만인이 구제할 약초로 이곳에서 향내나는 풀이 생강이 재배됐더라. 단연 생강하면은 봉동생강. 봉동생강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나는 경호선사 고향인지도 모르고 봉동을 알게 돼가지고 어느 날 때는 이제 봉동이 경호사 고향이라는 걸 알게 됐을 뒤에죠. TV에서 나오는데 봉동생강이 나와. 저게 봉동이 만약에 경호선사 고향인 완주군 봉동면이라면 내가 저 생강을 살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봉동생강 완주군 봉동면이라고 저기가 사회자가 얘기를 해서 당장 신청했고 하수 스님들 다 놀아줬죠. 단연 생강하면 봉동생강. 그 중에서도 경호선사의 고향마을 봉동의 구한마을 생강이 으뜸으로 거기가 원시배지. 아무래도 경호와 이서구는 전생에 관련이 있다. 혹 이서구가 경호의 전생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148장 영명당과 함께 불령을 가는 도중에 여기서 영명당은 범어사에서 그 경호선사가 선방을 개설해 가지고 거기서 초대 조실이 됐죠. 거기에 이제 하한거 해제가 됐는데 거기에 그 영명당이라는 강사가 있었어요. 강백이죠. 강백인데 이제 그 또 불령산에 있는 수도암하고 사불산 윤필암에 그 선방이 개설됐기 때문에 경호선사가 가서 조실로서
그 해제를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통도사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영명당이 같이 간다 그래가지고 따라 붙어가지고 불령산 수도암을 가는 길에 경호선사가 세수의 연작수를 남기죠. 그 실 거예요. 자, 보자.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로 인해 경호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호는 해인사로 넘어가서 1899년부터는 하한거 조시를 하죠. 동항거도 내내 그 해제를 해줘요. 저기 범어사 5월달에 가서 동항거 해제해주고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는 하한거 조실로 들어가죠. 해인사에서 선원의 수자들을 지도하고 있었으니 그리고 이듬해 다시 또 범어사로 와요. 그곳에서 동항거를 지도하고 다시 또 해안사로 넘어와요. 영명당과 함께 불령산 청암사에 동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호는 세 편의 연작시를 남기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이 수도암에 들리고 거기 청암사 수도암에 들려서 해인사로 갈 때가 제일 가까운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해제를 해주고 또 해인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인사까지가 목표예요 지금. 그래서 영명당과 함께 불령산 청암사에 들리게 되는 그런 여정이에요. 여정이. 자, 그래서 이거는 하한거 해제. 여가 뭐예요? 더불어 함께 이런 얘기죠. 영명당과 함께 어디로? 불령도중, 불령사로 가는 도중에 해서 1번, 2번, 3번 연작시가 있어요. 영명당과 함께 불령을 가는 도중에 고사문봉의 역진이요 진중으로 최청진하구나 직수첩하위음외요 막파롱동의 인진이로다. 굉장히 멋진 시죠. 실언 결국 간단하게 고사, 여기서 고사라고 하는 것은 영명당을 고사라고 하는데 이 경호선사는 아무리 강백으로 이름을 휘날려도 깨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자를 선비사자를 써줘요. 다 그래요. 누구에게나 깨달은 자가 아닌 건 전부 다 사자를 선비사자를 써주고 경호선사는 만약에 깨달은 자면은 스승사를 써주잖아요. 그 얘기예요. 고사가 이 영명당이 문필로서는 나에게 벗이 되어 있는데 뜻으로서는 어떠냐? 역시 참되더라 이란 말이야. 뜻도 이 사람이 진실하더라. 그렇지만 깨달은 자는 아니라 그 스승사를 붙여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진중무루 최청진이요. 진중은 속세에 무루 알죠? 얽매이지 않은 거 무루지. 무루지. 속세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최고의 청진이더라. 그 앞에 써 있잖아요. 뜻 또한 진인데 뜻 또한 참되는데 그 뜻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뜻? 무루지가 최고의 청진이다 이런 얘기예요. 띠끌 속에 있으면서를 강조하는 경어선사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내가 최청진이다. 나는 지금 속세에 찌들찌들 있지만 내가 물들지 않음이 내가 최고의 청진이다. 그러니까 이 영명당은 문필로서의 내가 벗은 돼줄 수 있다. 경어선사도 강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뜻도 또한 참되더라. 그렇지만 진짜의 참청진은 뭐더라? 속세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은 무루지의 경지에 이른 자만이 최고의 청진이더라. 최고의 맑은 진이더라. 그래서 이 누구를 가리켜? 경어선사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경어선사 폼생품사고 자뻑이에요. 엄청 센 자뻑이죠. 근데 자뻑을 하실만 하시죠. 아주 당당하셔요. 경어선사는. 이게 바로 최청진이다. 속세에 이렇게 찌들찌들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진중이 내내 전봉준 장군과의 얽힌 이야기를 살짝 들이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직수첩하위음외. 직수 곧바로 이 첩하는 뭐야. 알아차려라. 비로소 숫자는 직수를 한꺼번에 해야 돼. 곧바로 알아차려라. 첩하를. 이거는 천은 엿볼초자예요. 첩하. 살짝 알아차리는 거예요. 뭘 알아차리는 거예요? 유망불 이전 소식을. 유망불 이전 소식을 바로 알아차려라 이런 얘기예요. 유망불 이전 소식이 뭐였죠? 본래 면목자리. 그거를 바로 알아차려야 직수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지 말라. 지금 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뜻이 진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진은 참진이어야 돼. 어떤 진? 어떤 진? 무르지.
그러면서 뭐래요? 곧바로 알아차려 이연망불 이전 소식이 바로 그거니까 막파롱동 이인진. 막파는 뭐예요? 뭐뭐 하지 말라. 파악하지 말라.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롱동은 뭐예요? 롱동이 어리석음이에요. 어름어름한 거 어리석음을 롱동이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고 어름어름한 것을 뭐뭐로써 인식하지 말라. 진이라고 인식하지 말라 이런 얘기요. 이 이야기 전체는 지금 진에 꽂혀 있어요. 진. 역시 진이로구나 청진이로구나 인진이로다 이런 말이죠. 진짜의 진을 알아차리는 거는 뭐라고 그런 얘기요. 어름한 거를 진짜라고 알아차리지 말아라 라는 아주 대단한 시를 쓰고 계셔서 여러분에서 지나가야 돼요.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